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 이제 저희가 10번째 강의고요. 그쵸? 저 이번 학기는 16주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지막, 제일 마지막 날 저희 이제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 한 시간, 한 주 빼면 총 15개의 강의를 이루어져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10개 강의 왔으니까 3분의 2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왔고, 지금 참석 이제 보면 한 20명 정도? 반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희 43명에 시작했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빠져나갔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끝까지 이제 5강만 열심히 들으시면 정말 뭔가 남는 게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만 더 힘내셔서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번 주에 저희 이제 프로젝트 1 나갔었고요. 그리고 MLP 임플멘테이션이 이제 저희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저희 개별 프로젝트로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오늘까지 제가 다시 뭐죠? 이니셜 드래프트, 이니셜 아니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프로포절 내는 거 좀 열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혹시 바꾸실 분들은 내주시면 되고 아닌 분들, 구현하실 분들은 요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 들어오면 제가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진행하시려고 하셨던 것들 계속 진행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NLP 임플멘테이션이었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투레이어 뉴럴넷을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로 학습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1, W2, B1, B2를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놓고 우리가 어떻게 NLP를 포뮬레이션을 해야 저게 학습이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저번 시간 강의랑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거 디멘전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 드리면 이 부분들을 다 이해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자, 이 부분이었죠? 네. 자, 우리가 요 소프트웨어 클래스파이어 할 때 요 파트와 요 파트는 저희가 앞선 예제들에서 벌써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였으니까 그쵸? 여기서 다 원래 아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건 사실 여기서 여기 즉 요 뭐죠? 이 Z2를 P1으로 미분을 한 로컬 그레디언트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봤던 요 예제랑 똑같아지는 거였죠. 원래 리올렛이랑 트레이 리올렛은 딱 연결점만 계산해주면 똑같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문제가 뭐냐?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린 거는 샘플이 하나인 경우예요. 그쵸? D 곱하기 1이라는 게 D 디멘전의 인풋 피처가 하나의 샘플인 경우 즉 그리고 요 레이블 그러니까 정답도 K by 1이죠. 그러니까 한 개의 샘플에 K 개의 디멘션을 가진 정답만 있었던 경우였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학습을 하려면 어떤 N 개의 샘플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요게 한 개 샘플인 경우였고 이게 N 개의 샘플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만 할 수 있으면 똑같이 계산이 돼요. 여기랑 똑같이 계산이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자 인풋이 d 곱하기 n으로 바뀌고 y가 k 곱하기 n으로 바뀌었을 때 과연 요 내부의 그레디언트 계산들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사실 구현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하이레벨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뭐가 달라질까요? n개의 샘플을 계산했을 때 이 계산들이 뭐가 달라질까요? 자, 우리는 n개의 인디펜던트 샘플에 동일한 요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붙일 거예요. 그쵸? n개의 동일한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붙일 거기 때문에 백프로파이션에서 학습이 될 때 n개에 대해서 각각 백프로파이션에 들어오겠지만 그 걔네들이 전부 어떻게 돼야 돼요? 서메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저희 첫 번째 과제의 키입니다. n개 샘플을 계산할 때는 여기서 계산된 우리가 정의를 내린 요식들이 n개의 샘플에 대해서 서메이션이 일어나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요거 사이버 텐서 구현하는 거 해보고 있고요. 큰 무리 없으시죠? 혹시 진행되면서 어려운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고 이제 저희 좀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이제 다룰 얘기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뉴럴 넷 자체를 시작했던 이유 자체가 사실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파트를 들어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하는 딥러닝의 발전의 가장 큰 시작점이 됐던 논문들이 사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많이 끝났거든요. 이제 뉴럴넷에서 사실 뭐 좀 계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끝났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에서는 어떻게 얘네들이 컨볼루셔널하게 뉴럴넷을 설계를 했느냐 그리고 얘를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만 보면은 사실 되고 얘를 학습하는 방법이나 얘를 옵티마이즈하는 방법은 사실 뉴럴넷 썼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왜 생각하고 있었느냐면은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인풋 데이터가 우리는 사람이 얘가 보면 고양이라는 거 알지만 이런 인풋 데이터가 사실 숫자로 밖에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로 이 영상과 저 캣 레이블 사이에 어떤 복잡한 매핑 관계를 학습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매핑 펑션은 저런 복잡한 관계를 인코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도록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시작점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미지라는 거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 요즘에는 뭐 FHD 뭐 8K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이제 영상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안 커져도 1000바이 1000바이 3이라는 영상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얘를 뭐 XN이라고 할 때 이 N이라는 N번째 샘플은 사실 1000바이 1000바이 3개의 픽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때 이거를 뉴럴넷으로 인코딩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 300만이죠? 300만 개의 파라미터가 300만 바이 1의 벡터가 x1부터 xd까지의 어떤 벡터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뉴럴넷으로 컴퓨테이션 하려고 봤더니 이 첫 번째 레이어 이 첫 번째 레이어가 300만 곱하기 100개 즉 히든 레이어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노드를 100개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들이 필요했던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아무리 딥러닝이 컴퓨테이션 파워, 그 하드웨어의 발달에 따라서 속도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런 계산 사실은 그래도 터무니없이 많은 거죠. 계산도 계산이 또 메모리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메모리들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뭐 인티저도 아니고 이제 플로팅 값인데 플로팅 값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소수 값이 또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메모리 자체가 인티저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되고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즉 딥 뉴럴 네트워크 DNN이라고 하는데 로는 더 이상 이렇게 라지 스케일의 인풋을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한계점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뭐냐? 저걸 풀기 위함인 거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어떤 인풋 디멘전이 너무 커졌을 때 이러한 인풋 디멘전이 전체를 다 이제 풀리 커넥티드 되어 있는 전체 뉴럴 네트워크를 계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로컬 프로세싱 오브 데이터를 해보자. 그러니까 로컬하게 데이터들을 프로세싱 해보자 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웨이브 시그널 또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어떤 이미지 시그널들은 사실 너무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인데 얘네들을 이 전체의 모든 인풋을 하나의 뉴럴넷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로컬 단위의 청크를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내 보자는 거죠. 이미지도 이렇게 패치 단위로 봐서 아웃풋을 낼 수 있으면 이 전체를 보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뉴럴넷보다 훨씬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프로세스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작점에는 두 가지 이제 어떤 옵저베이션이 있는데, 첫 번째가 파라미터 쉐어링, 두 번째가 스퍼리티 오브 커넥션입니다. 무슨 얘기냐?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거는 어떤 시그널 중에서 어떤 한 파트에 유스풀했던 피처는 다른 파트에서도 유스풀할 거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잘 동작했던 파라미터는 이제 커널이라고 표현할 건데, 그 런어블한 파라미터 W는 이러한 로컬 리진에서도 잘 동작을 할 거다라는 거고, 영상에서도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잘 프로세싱할 수 있는 커널은 쉐어링 되어 있을 거다, 즉 동일할 거다라는 가정인 거죠. 두 번째는 각각의 레이어에서 각각의 아웃풋은 스몰 넘버 오브 인풋에 디펜드가 있다. 그러니까 스몰 넘버 오브 인풋에다가만 영향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 요 파트를 프로세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요 한 점을 프로세싱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 전체를 보는 것보다 요 스몰한 로컬 리진만 봐도 충분히 프로세싱 할 수 있다. 즉 커넥션이 스팔스하게 이루어져도 잘 될 거다라는 가정이 있었던 거고, 실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두 가지의 가정이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CNN이라고 이제 오늘 배울 저희가 내용입니다. 조금 더 역사적인 얘기를 해보면, 사실 CNN 자체가 뭐 최근에 매우 많은 성과를 보였지만 사실 뭐 완전 최근에 발견된 건 아니고, 1980년도에 뭐 뉴럴 코그니티론이라고 해서 어떤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로컬 단위 프로세싱을 통해서 우리가 히든 레이어들을 뚝뚝 통과시켜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시도들도 있었고요. 1980년도에. 그 다음에 뭐 2006년에는 이미지를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에 존재하는 특징을 표현을 해보자. 이때 즉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보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RBN이라고 했는데, 뭐 2012년도에 저희가 몇 번 이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알렉스 넷이 사실 정말 현존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영상에서 영상을 하나의 인풋 벡터로 생각하고 뉴럴에 돌리는 게 아니라 로컬 단위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CNN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 영상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했었고, 이게 바로 알렉스넷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매우 큰 성능을 나타내었고, 이 논문이 현존하는 많은 CNN 기반의 방법들의 시초가 된 논문이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알렉스넷 또는 이 다음에 나오는 뭐 VGNet, 레스넷 같은 건 네트워크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오늘은 강의에서는 이 알렉스넷을 구성하는 하나의 모듈, 즉 하나의 컨볼루셔널 모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뭐냐? 또는 짧게 컨브넷이라는 게 뭐냐? 생각해보면 이제 컨브넷은 시퀀스 오브 레이어라는 표현인데, 컨브넷에서의 각각의 레이어는 하나의 볼륨 오브 액티베이션을 다른 볼륨 오브 액티베이션으로 트랜스퍼한다. 근데 이때 그런 함수가 디퍼런셔블 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이거는 제가 뒤로 가서 다시 하다 볼게요. 그래서 어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는 크게 여러 가지 모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풀링 레이어가 필요하고, 세 번째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아웃풋이 로컬한 리진으로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또는 FC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인풋의 모든 밸류가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컨볼루션 레이어와 FC 레이어. 사실 FC 레이어는 우리가 벌써 봤었죠. 우리 뉴럴넷 할 때 FC 레이어 또는 MLP라고 했었는데, 얘와의 가장 큰 차이는 로컬하게 보냐 글로벌하게 보냐 차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풀링 레이어라는 레이어가 필요해서 어떤 스페셜 레졸루션을 줄여주는 모듈이 필요한데, 이거는 뒤에서 또 볼 거고, 뭐 추가적으로 당연히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매핑 펑션이 필요하죠. 논리니어 매핑 펑션이 필요합니다. 펑션이 필요하죠.
이거는 뭐 저희가 배웠었죠? 시그모이드나 렐류 같은 거 배웠었죠?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CNN이라는 자체가 뉴럴넷처럼 어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들어가고 논리의 매핑 펑션이 붙는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한데 차이점은 로컬 리전 단위로 프로세스를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펄셉트론 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FC 레이어 또는 MLP라고 표현되는데 이 싱글 레이어 펄셉트론과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이 32바이 32바이 3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우리가 10바이를 히든 레이어로 프레션 시키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10이 되는 거고 얘가 조금 작은 사이즈 32바이 32바이 3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 W는 10바이 3072 매트릭스 웨이트 매트릭스가 될 거고 그쵸? 그때 이 3072 디멘전의 인풋이 이 매트릭스랑 곱해져서 이 10바이 1 아웃풋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이게 방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럴 넷이고 이때 하나의 값, 10바이 1 중에 하나의 값은 이게 로우 오브 W, 그러니까 W의 로우와 인풋 사이의 다 프로덕트의 결과이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W가 찾아야 되는 W가 어떤 이 1바이 3072개의 1바이 3072 디멘전의 피처가 10개가 있는 경우니까 그렇죠? 얘가 10개가 있는 경우니까 이 하나의 값은 요 인풋이랑 요 하나, 요 벡터 하나와의 다 프로덕트 형태로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 원본 이미지 32바이 32바이 3 이미지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죠? 32, 32, 3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1D 벡터로 즉 3072바이 1로 이렇게 스트레칭 해버리는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2D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스페셜 컨텍스트를 고려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하고요. 무슨 얘기냐? 이미지라는 거는 이러한 고양이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2D 스페이스, 그러니까 스페셜 레졸루션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고양이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는 순간 사실 어떤 스페셜 컨텍스트 미닝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이 벡터로 표현되면 사실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봤을 때 고양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칭 해버리는 게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이 웨이트 파라미터 10바이 3072 저 웨이트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즉 10바이 3072도 큰데 영상 사이즈가 더 커지고 저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너무나 많은 컴퓨테이션 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는 30바이 30바이 3이라는 저 인풋 이미지를 스페셜 스트럭처를 프리저브 하면서 우리가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을 만들어 보자.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값을 찾아보자 라는 게 핵심이고 자 이런 인풋 레이어 30바이 30바이 3이라는 이미지에 어떤 이제 어떤 5바이 5바이 3이라는 필터가 곱해져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MLP 또는 펄셉트론을 쓸 때는 저렇게 10바이 3072개만큼 파라미터가 필요했는데 우리는 얘를 컨볼루션의 형태로 바꾸면서 5바이 5바이 3의 형태로 간단한 스몰 필터로 설계를 하고 이 필터를 이미지와 컨볼브 하면서 즉 컨볼브 한다는 게 뭐냐? 슬라이딩을 돌면서 이미지와 다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어떤 청크를 뽑아서 얘와 얘를 곱해서 값을 하나를 만들어내고 다른 리전 어떤 이미지에 존재하는 다른 리전과의
또 곱을 통해서 또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쭉쭉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부터 보는 게 편한데 이 아웃풋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5x5x 3에 해당하는 어떤 커널을 가지고 곱하면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때 이 동일한 커널을 이 옆에 이미지, 옆에 로컬 이미지에 곱하면 또 다른 값이 나올 거고 이거를 그 옆에 또 곱하면 또 다른 값이 나올 거고 이거를 쭉 슬라이딩을 돌면서 모든 픽셀에 대해 계산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이러한 이미지의 형태의 어떤 이러한 매트리스 형태의 아웃풋이 나올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필터가 항상 요 인풋의 뎁스와 동일해야 되는데 요 인풋이 32x32x 3이라고 쳤을 때 이 필터의 사이즈도 항상 5x5x 필터 사이즈는 바뀌겠지만 뭐바이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스페셜 도메인으로는 컨볼루션이 일어나지만 이 뎁스 축, 이 채널 축으로는 또는 저 Z축으로는 컨볼루션이 아니라 그냥 단순 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항상 3으로 같아야 된다. 즉, 얘 사이즈에 따라 얘가 사이즈 결정이 돼야 된다. 라는 측면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사실 컨볼루션의 정의 자체가 그렇게 정의 내렸어요. CNN에서의 컨볼루션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스페셜 도메인으로의 컨볼루션이고 뎁스 도메인으로는 단순히 곱이다. 이 때문에 얘와 얘가 하나 같아야 된다. 라는 컨스트레인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데이터 32x32x 3을 어떤 x라는 인풋이라고 생각했을 때 5x3이라는 필터를 이제 w라고 하면 x와 w를 컨볼루션을 하는데 이때 이 하나의 값, 이 원 넘버는 the result of taking a dot product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필터 하나, 이 w와 이 스몰 5x5 chunk of the image라고 했는데 요 이미지 5x5x3 이 이미지와의 모든 엘러먼트 단위의 다 프로덕트의 합이다. 다 프로덕트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가 W 곱하기 X 프라임 플러스 B로 표현이 되겠죠. 이 B는 여기서 바이어스겠죠? 뉴럴넷과 똑같이 바이어스 텀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컨볼루션들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저 하나의 커널이 영상 내에 존재하는 스몰 로컬 리전들을 쭉 돌아가면서 에스티메이션해서 다음과 같이 결과값들을 쭉쭉쭉쭉 내다 보면 얘가 영상의 모든 로컬 리전들을 다 돌았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맵의 형태로 에스티메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2x32x 3이라는 인풋이 있을 때 우리가 5x5x 3이라는 필터를 컨벌브를 하면 어떤 슬라이드 오버 더 홀 스페셜 로케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에 존재하는 모든 로컬 리전에 대해서 다 슬라이드 윈도우를 돌면 이렇게 28x28x 1이라는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인풋이 이제 32x32x 3이었는데 얘가 뭐 H라고 할까요? H에는 뭐 28x 뭐 1로 표현이 되겠죠? 잘 안 보이네요. HN이 28x 1로 표현되는 이런 식의 아웃풋을 제너레이션 됩니다. 즉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 아웃풋
요 컨볼루셔널 레이어 하나의 아웃풋을 이제 액티베이션 맵 또는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매핑 펑션을 생각해보면 시그모이드나 렐류 같은 걸 생각해보면 그때도 액티베이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CNN에서도 이 중간 레이어의 아웃풋, 이 히든 모드의 아웃풋을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혹시 액티베이션 매핑 펑션이랑 뭐 혼동이 안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 5x5x 3 필터가 하나인 경우고, 이걸 이제 또 다른 필터, 즉 여기서 이제 그린 필터라고 했는데, 이 아까 학습 때 이 파란색 필터와 다른 파라미터 값을 가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볼까요? 이 그린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린 필터를 가지고 영상 이렇게 슬라이드 윈도우로 돌면 우리는 또 다른 28x 28x 1이라는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그렇죠? 이거를 좀 디멘전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풋은 32x 32x 3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터의 개수는 5x 5x 3이 두 개가 있는 형태였죠. 파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이때 이 중간 단을 HN이라고 봤을 때 HN은 28x 28x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 3이랑 이 3이 똑같아야 되고, 이 28이 이 5와 32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될 거고, 이때 이 2라는 값이 우리가 가진 필터의 개수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써볼까요? 필터의 개수고 샤브 필터가 될 거고, 얘는 사이즈가 될 거고, 사이즈 O 필터가 될 거고, 얘는 인풋 디멘전이 되겠죠. 인풋 채널 디멘전. 채널 디멘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이 구성됩니다. 사실 이게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젠 CNN을 쓴다라는 자체는 기존의 뉴럴넷과 다르게 이런 어떤 스페셜 도메인을 남겨놓고 어떤 로컬한 리즘 단위로 프로세싱을 위해서 로컬 어떤 필터를 정의해서 걔로 이렇게 각각 프로세싱을 통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아웃풋 사이즈로 만들어내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 즉 이때 이 파라미터 2x 5x 5x 3으로 정의된 W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게 CNN 학습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 질문 받을게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좀 제너럴라이즈 해보면 우리가 32x 32x 3이랑 인풋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6개의 5x5 필터가 있다고 쳤을 때 치면 물론 이때 5x5 필터의 뎁스는 3이어야 된다고 했죠. 아까 항상.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필터가 5x5x 항상 3이어야 되고 이게 6개만큼 있는 거고 우리의 필터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했냐? 필터 W 합시다. W라는 거는 6개가 5x 3만큼의 필터로 있고 이때 아웃풋, 즉 얘를 HN이라고 치면 HN은 28x 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텐서가 우리가 정의 내린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이러한 아웃풋 텐서를 만들어내는 거. 이 과정을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 각각의 채널들을 스택업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 또는 새로운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어내고 이때 사이즈가 28x 28x 6인데 이게 이제는 다른 CNN 레이어들의 다시 인풋으로 첨가해서
얘네를 딥하게 쌓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딥한 어떤 컴플렉스한 매핑 펑션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컨볼루션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조금 내용이 빨라지고 있죠, 그쵸?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아니면은 다 따라오셨나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가봅시다. 말씀해 주세요. 혹시 뭐 너무 빠르다, 아니면 너무 느리다 하면 정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첫 시간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이 강의를 들어서 뭐 학점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배워간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쉬운 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너무 어려운 걸 해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의 수준에 맞도록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속도를 제가 조절을 하고 있는데 조금 뭐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노력 중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정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정의를 한번 갈게요. 이제 우리의 인풋 사이즈는 이제 뭐 H1 by, W1 by, C1이라고 해봅시다. 인풋 이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의하는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있을 거고,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구성하는 파라미터가 C2개의 필터가 FH, FW, C1만큼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굳이 저 필터를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얘가 FH, FW, C1 이게 C2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필터를 이 전체 인풋과 컨볼빙을 해서 하나의 채널 아웃풋이 만들어내고, 요게 C2개만큼 쭉쭉쭉 하다 보면 C2개만큼 쭉쭉 하다 보면 이 전체 아웃풋 사이즈가 H2, W2, C2개만큼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의 컨버전 레이어에서의 넘버 오브 웨이트는 죄송합니다. C2 타임스 C2 곱하기 C1 타임스 FH, FW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바이어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바이어스는 C2개만큼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컨버전 모듈 하나 안에는 이 W와 이 바이어스 B가 있는데 W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런 사이즈를 가질 텐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뉴럴네트 학습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쭉쭉 가다 이제 우리가 어떤 로스 펑션이 있을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 인풋을 X라고 하고 아웃풋을 Y라고 할까요? 이때 요 로스 펑션을 Y로 미분한 값을 가지고 우리는 로스 펑션을 W로 미분한 값, 로스 펑션을 B로 미분한 값, 로스 펑션을 X로 미분한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학습을 한다는 건. 자, 무슨 얘기냐. 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컨볼루션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요 W로 미분한 값과 B로 미분한 값, 그리고 인풋으로 미분한 값, 즉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까지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을 거고, 그때 이러한 기법이, 그러니까 이러한 로스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저 W와 B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뭐 그레디언트 디세트처럼 우리가
뉴럴넷 썼던 것처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아웃풋을 내도록 학습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거고, 이때 이 컨볼루션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만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요. 결론 뭐냐? 얘 로컬 그레디언트만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모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 로컬 그레디언트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보기 전에 결론부터 들어가면은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거는, 컨볼루션 뉴럴 넷이라는 거는 어떤 시퀀스 오브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매핑과 같이 사용된 시퀀스 오브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거예요. 우리 인풋이 32 by 32 by 3일 때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을 때 얘의 필터 사이즈가 5 by 5 by 3이고 그때 그러한 필터 6개가 있었을 때 우리의 다음 아웃풋은 28 by 28 by 6이 될 거고, 그렇죠? 자, 왜 6이 돼요? 우리 필터 사이즈 6개였기 때문인 거고, 얘가 왜 3이죠? 얘 인풋의 채널 수가 3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하나의 컨볼루션을 썼을 때 아웃풋이고, 우리가 또 다른 컨볼루션을 이 위에 올리면 이때 사이즈를 뭐 5x 5x 6 필터라고 쳤고 이게 10개의 필터가 있으면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 주의해야 될 게 요 스페셜 레졸루션의 32, 28, 24로 줄어들고 있는데 요 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가 다시 볼 건데 이게 왜 28에서 왜 24가 되는지는 한번 사실 그려보면 돼요. 손으로 여러분들 각자 그려보시면 되는데 요러한 영상에다가 이렇게 필터들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요걸 한번 그려보시면은 얘가 32이고 얘가 5일 때 아웃풋이 28이 나온다는 게 그림으로 이해될 거예요. 규칙이죠 사실. 이거는 뭐 엄청난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 점점점 더 우리가 네트워크의 복잡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자 질문이 이 채널 수가 몇 개일까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거. 자, 이 채널 수 몇 개일까요? 자, 여기가 3, 6이었고 여기서 10 by 써볼까요? 6 by 5 by 5 by 3이고 얘는 10 by 5 by 5 by 3이죠. 6, 그쵸? 그쵸? 맞아요. 10개예요, 여기는. 왜 10개죠? 이 컨볼루션, 이 두 번째 컨볼루션. 자, 얘를 이제 컨브 1이라고 표현하고, 그쵸? 컨브 2에서의 필터가 맞습니다. 10개가 쓰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텐데, 여기서 이 10개 때문에 10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마 이제 딥러닝, 또 CNN이라는 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CNN 표현을 할 때, 막 블락 단위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걸 볼까요, 한번? 알렉스넷을 아까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얘가 막 인풋부터 막 블락블락 단위로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 블락들이 바로 여기서 보고 있는 요 각각 하나하나 블락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컨버전 뉴럴넷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는 요 커널 사이즈를 몇 개를 할 거냐, 요 필터 사이즈를 몇 개를 할 거냐를 정의를 내리는 거고 이게 각각의 컨볼루션들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뒤에서 좀 더 볼게요. 근데 예시를 보면 인풋 영상이 아주 작은 32 by 32 by 3이라는 아주 작은 인풋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W 파라미터가 뭐 여기 써 있네요. 5x5x 필터에 32개가 쓰일 거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으면 얘가 어떠한 우리가 정의된 로스 펑션을 가지고 학습이 쭉쭉 되겠죠? 이때 물론 이 필터는 뎁스 쪽은 3이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풋 채널의 뎁스가 맞춰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각각의 필터 5x 3이 필터가 있을 거고 얘가 총 32개가 될 건데
이 각각의 하나의 필터가 이 인풋 X와 컨벌브를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은 뭐 아까 몇이었죠? 28 바이 1이죠? 그쵸? 그 하나의 채널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뭐 이 컨볼루션 뭐 굳이 얘를 표현하자면 얘가 뭐 W1이라 표현하고 뭐 얘를 W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다섯 뭐 F15로 W15로 표현하면 이 15번째 컨볼루션 필터와 곱해진 아웃풋은 이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 어떤 인풋에 존재하는 특성들을 다른 필터가 각각의 다른 의미들을 인코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15번째 필터는 이 자동차 영상에서 이게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에서의 어떤 이 헤드라이트, 저 헤드라이트 부분을 인코딩을 하고 있었던 거고, 뭐 이런 필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동차의 어떤 엣지 부분들을 인코딩을 하고 있었고, 즉 각각의 필터가 영상에 존재하는 다른 부분들 파트를 인코딩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32개를 인코딩 하겠죠. 그래서 얘들을 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채널씩 보여주는데 요거를 쭉 합쳐서 그려보면 28 바이 32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즈 되는 거고, 이때 이 레이어를 우리가 컨볼루셔너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컨볼루션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가 예전에 학부 때 배웠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전자과나 뭐 기타 이런 과에서 오신 분들은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많이 배웠을 텐데 어떤 F와 G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컨볼루션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쵸? 이때 우리의 경우는 이게 필터가 되고 이 G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방금 말했던 이 작업들은 이렇게 컨볼루션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랑 필터와 시그널의 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러한 작업들을 컨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방금 했던 작업들이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되고 네, 그래서 이러한 수식처럼 어떠한 동일한 필터가 영상마다 인디페넌트하게 로컬 리즘마다 독립적으로 같은 필터들이 곱해지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질문 한번 바꿔봅시다. 어떤 필터를 쓸지 정해졌다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네트워크를 5x5x6 그러니까 10x5x5x6의 필터로 설계를 하자라고 해놓기만 하면 이 파라미터들이 학습 과정에서 찾아지는 거죠. 이 어떤 필터를 쓸지 어떤 필터 사이즈를 쓸지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산이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딱 정확하게 두 개 다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32by 32by 3이라는 인풋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냥 뉴럴넷으로 처리를 할 거면 얘를 스트레치해서 3072by 1이라는 벡터로 표현하고 10by 3072라는 웨이트를 곱해서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5by 5by 3의 파라미터 개수만 필요한 거죠. 자, 10by 3072가 아니라 5by 5by 3이라는 거 그러니까 파라미터만 있으면 우리는 프로세싱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아웃풋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이 퍼셉트론보다 무조건 연산이 줄었다고 할 수 없지만 더 깊게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맞아요. 네, 학습기 파라미터 수가 작아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산도 줄어들죠. 왜 줄어드냐면 아니다. 네, 동일한 히든 노드의 개수를 만들어낼 거면 연산은 사실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파라미터, 러너블한 파라미터 개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00만 곱하기 100이 아니라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더 가봅시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리세트 필드라는 개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주 간단한 컨볼션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인풋이 이제는 인풋이 심지어 뭐 3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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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거를 프로세싱하는 첫 번째 커널이 뭐 5x 5x 1 필터가 있다고 쳤을 때 얘가 이제 5x 5만큼 처리를 할 거고 이때 이 하나의 아웃풋을 내겠죠? 뭐 이런 값을 내기 위해서 뭐 다른 5x 5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 쭉 되는데 여기에 두 번째 컴브가 5x 5가 또 곱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또 이런 5x 5로 곱해서 또 아웃풋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요 한 점, 이 마지막, 그러니까 컨볼루션이 두 번 곱해진 건데 이 마지막 한 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향을 줬던 인풋의 픽셀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오바이오였고 오바이오에 관계된 이 부분들 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자, 이 한 점에 아웃풋을 내기 위해 영향을 줬던 이 로컬 리전 이 로컬 리전들이 생각을 해보면 얘 사이즈는 9x9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 사이즈는 9x9가 됐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사실 정말 이게 뭐랄까 표현할까 뭐 수학적인 것도 아니고 해보면 돼요. 그냥 왜 9x9가 왜 되느냐. 자, 여기서 5x5 하고 여기서 5x5 하고 뭐 여기서 아니네. 이게 여기가 여기죠. 여기가 5x고 얘는 또 여기죠. 이 픽셀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아무튼 이거는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 사이즈가 9x9라는 로컬 리전이 이 한 픽셀을 제너레이션 하는데 영향을 줬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리세트 필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리세트 필드라는 거 뭐냐? 이 빨간 점, 이 한 점 리세트 필드는 9x9인데 이게 이 계산은 이 두 개의 필터가 5랑 5면은 5 더하기 5 빼기 1로 계산이 된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냥 계산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얘가 요 첫 번째 커널이 5고 이 다음 회가 5였으면 여기서 1을 빼줘서 계산이 되도록 그래서 9x9가 요 한 점 리셋 필드였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컨볼루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컨볼루션이라는 게 어떤 H1 컨볼루션 이게 H1이라고 하고 H2 컨볼루션 H2로 하셨을 때 이게 동시에 컨볼루션을 각각 두 번 한 거니까 얘가 이렇게 결합 법칙이죠. 이렇게 곱해지면 우리가 하나의 컨볼루션을 가지고 프로세싱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 하나의 컨볼루션을 생각했을 때 H가 H1과 H2를 컨볼루션 한 거니까 이 하나의 컨볼루션 생각했을 때 요 그 커널의 사이즈가 9x9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리셋 필드라는 거는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픽셀들이 인풋에서 사용됐는지에 대한 메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그림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 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한 저 컨볼루션 모델을 이렇게 멀티플로 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쭉쭉쭉 이렇게 어떤 멀티플로 이렇게 쭉쭉쭉 볼륨들이 막 쌓일 거고 물론 이제 어떤 마지막에서는 어떤 클래스파이어가 붙겠죠.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뭐 소프트웨어 클래스파이어라는 당연히 붙을 텐데 요 앞단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 있는 필터들을
로우 레벨 피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중간 단을 미드 레벨 피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후반부, 그러니까 즉 이 뒷단으로 즉 로스에 가까워질수록 하이 레벨 피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얘네들을 각각 비주얼라이즈해서 해보면 얘는 이 로우 레벨 피처를 이 필터를 비주얼라이즈 한 거고, 얘네들은 아까 말한 액티베이션 맵들을 이 중간 피처들을 비주얼라이즈 해본 건데, 보시면 이 로우 레벨 피처들, 그 앞단에 있는 컨버전들은 이렇게 영상에서 존재하는 뭐 컬러 정보라든지 이렇게 엣지 정보들과 같은 어떤 저차원의 특징들을 추출하는 반면에 점점점 네트워크의 깊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의미론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보면 얘는 이렇게 오리 얼굴들을, 이 필터는 오리 얼굴과 같은 특징들을 추출하고 있었고, 뭐 이런 특징들은 자동차의 바퀴, 휠이라는 정보를 인코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좀 더 깊게 갈수록 어떤 좀 더 세만틱 미닝, 즉 의미론적 미닝을 더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이 로우 레졸루션, 로우 레벨의 피처에서는 뭔가 로우 레벨 피처, 로우 레벨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표현합시다. 캐릭터리스틱을 인코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CNN이라는 거를 사용했을 때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이 뭐냐? CNN을 쓰면 왜 잘 되느냐? 엄청 이제 성능 향상을 많이 냈다고 했는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관찰 왜 잘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인지 과정과 닮았다라는 측면인데,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자동차라고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뇌에서 이 자동차의 어떤 엣지 성분, 컬러 정보 쭉쭉쭉 보면서 얘가 바퀴가 있고 이 창문이 있고 결국에 이 마지막에서는 이게 다 합쳐지니까 자동차다. 어떤 의미를 세마틱 미닝을 이렇게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로우 레졸루션, 로우 레벨 피처부터 미드 레벨, 하이 레벨 피처로 오면서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썼을 때 어떤 정보의 인코딩 측면에서 훨씬 더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컨볼루션을 비주얼라이즈 해볼 수 있는 뭐 웹사이트도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이런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아주 간단한 컨볼루션 모듈들을 한번 웨이트들을 비주얼라이즈 해볼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질문 한번 받고 합시다. 네, 맞습니다. 이 왼쪽은 필터를 표현한 거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가 너무 복잡해져서 비주얼라이저가 힘들어서 이 두 개는 액티베이션 맵을 표현한 거라 보시면 돼요. 네. 자, 계속 가봅시다. 그럼 이제 스페셜 레졸루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의 인풋이 7x7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있겠죠? 이 각 점들은 하나의 뭐 값이 있겠죠. 뭐 얘가 뭐 1.6이든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막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3x3 커널을 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3x3 커널도 무슨 값들이 있겠죠? 뭐 0.6, 뭐 0.7,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학습되는 값이겠죠? 러널 파라미터. 어찌됐든 저 검정색의 인풋과 저 빨간색의 커널들이 곱해져서 컨볼루션이 돼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낼 거고, 그쵸? 얘가 또 다른 윈도우 여기랑 곱해져서 또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내겠죠? 그쵸? 자, 그럼 이 아웃풋이 몇 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곱해지면 저 아웃풋이 3x3인 경우에는 5x5개가 나올 거예요. 그쵸? 왜 그러냐? 그쵸? 5 맞아요. 왜 그러냐? 해보면 돼요. 정말.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하는 것도 약간 민망한데, 근데 중요하거든요. 이 사이즈 맞추는 게. 그래서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 좀 트릭이긴 한데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5x5가 나오죠.
자,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3x3 필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3x3 필터가 첫 번째 한번 곱해져서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필터가 아까 이전에서는 옆에 곱해졌는데 이 스트라이드라는 거는 요거를 이 다음 필터 곱해진 거를 두 칸을 띄어라라는 거예요. 이 센터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곱해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요걸 요 위치를 곱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고 두 칸을 띄워야 되니까 저희가 두 칸 그러니까 요 부분을 곱해서 또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총 3x3개만큼 나오겠죠. 그렇죠? 스트라이드라는 거는 컨볼루션들이 커널이 곱해질 때 스트라이드 즉 얼마만큼 띄워져도 곱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값이에요. 그렇죠? 좀 제너럴라이즈 해볼까요? 그럼 우리의 인풋 사이즈가 n by n이고 커널이 f by f일 때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s일 때 이 룰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아웃풋 사이즈는 n-f에 s로 나눠서 1을 더하실 거예요. 해보세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저 아웃풋의 스페셜 레졸루션은 그러니까 n과 f와 s로 정의 된다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지만 실제로 얘는 어떤 텐서 도메인 그러니까 이 z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값이. 예를 들어 z가 얘를 C1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어쨌든 곱하기 C1인 거고 그럼 필터도 그때 곱하기 C1인 거예요. 그렇죠? Z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저 Z축은 필터와 인풋이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셜 레졸루션만 생각하면 되고 스페셜 레졸루션의 사이즈가 n-f에 s로 나누고 f 플러스 1을 더해주는 형태다. 그냥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서는 저렇게 7x7이 인풋으로 들어왔는데 5x로 줄여버린다든지 이렇게 3x3으로 줄어들어 버리는데 저러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즉 스페셜 레졸루션을 보존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셜 레졸루션을 보존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어떠한 문제에서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제로 패딩이라는 걸 많이 써요. 제로 패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바운더리 밖으로 0으로 채우는 거예요. 뭐냐? 얘가 아까 3x3 커널을 곱할 때 그냥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0을 채워 넣은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아까 앞에서는 이 바운더리 밖에 값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한 줄씩을 0으로 채우면 여기서 시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0을 두 줄 채웠다. 이렇게도 채웠다. 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로 패딩이라는 건데 어떤 바운더리에서 결국 계산이 잘 안 되는 부분을 0으로 채워서 스페셜 레졸루션을 보존하면서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 아웃풋 레졸루션이 결국에 인풋 사이즈, 필터의 사이즈, 스트라이드와 패딩, P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때의 룰이 n 플러스 2p에 마이너스 f를 s로 나눠서 1로 더해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스페셜 레졸루션이
고민해 보세요.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예시만 보면은 그 우리가 인풋 사이즈가 7이고 스페셜 커널 사이즈가 3이고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딩이 1이면 요 룰에 의해서 7 더하기 2 곱하기 1 패딩 1이니까 마이너스 커널 사이즈 3 나누기 스트라이드 1 더하기 1 맞죠? 이렇게 정의가 돼서 얘가 결국에 7이 돼요. 무슨 얘기냐? 요 인풋 사이즈가 7x7이었을 때 우리가 이런 컨버전을 통과하고 나서 아웃풋도 계속 7x7이 되는 거예요. 즉 스페셜 레졸루션이 보존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패딩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바로 컨볼루션을 통과한 후에 어떤 텐서의 사이즈를 결정을 내리는 룰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면 되는데 방금 했던 얘기를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사이즈가 W1, H1, D1이라고 쳤을 때 컨볼루션의 커널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아웃풋 사이즈가 결정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해놓는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제가 언제는 H1, W1, D1이라고 쓰고 언제는 D1, H1, W라고 쓰고 언제는 W1, H1, D1이라고 써요. 뭐가 맞는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텐서가 H1 by W1 by D1인데 요 이렇게 써지는 거는 결국 얘를 어떻게 3차원으로 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H1부터 시작했느냐 W 시작했느냐 D1부터 시작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걸 다 똑같고 논문들마다 이제 저거를 시작 명명하는 법이 다 다를 거예요. 사실 어떤 책마다 다 다르고 저는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만 생각하면 되고 어차피 제가 얘기했지만 어차피 구현의 관점에서는 저 엘러먼트 와이즈 단위로 다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사이즈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정의를 내리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긴 볼륨을 뭐 28 by 6으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쓰면 돼요. 그냥 내가 어디를 위스 어디를 헤이트로 놨고 어디를 Z로 놨는지만 기억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페이지에서는 W1H1 D1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필터가 K개 있고 스페셜 레졸루션이 7이고 스트라이드가 S고 제로 패딩 P라고 치면 뭐 우리의 컨볼루션 커널이 아까 얘기했듯이 K by F by F by D1인 건 알겠죠? 우리의 트레이너 파라미터의 개수가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 이때 아웃풋 사이즈는 W2인 경우 W1, D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룰이에요.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토탈 웨이트는 F 곱하기 F 곱하기 D1 곱하기 K F 곱하기 D1 곱하기 K로 결정이 되고 아웃풋은 항상 저 요 K개만큼 즉 우리 필터가 K개였으니까 K개만큼을 갖도록 에스티메이션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컨볼루션을 통과했을 때 스페셜 사이즈에 해당하는 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오고 있죠? 예시를 한번 보고 갑시다. 어떤 인풋, 이게 채널이 C인 인풋이 같은 인풋이 있을 때 우리가 3x3 커널이 3개 있는 경우와 7x7 커널이 하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3x3xC가 프로세싱을 하면 또 하나의 C 채널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고 여기다 3x3xC가 들어가고 3x3xC가 들어가고 7x7을 C가 들어가서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3x3이 계속 필터가 먹어지는 거니까 이때 적절하게 패딩을 써서 여기 써 있네요. 패딩을 써서 스페셜 레졸루션 항상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을 항상 ACW로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제 리세트 필드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한 점을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관련됐던 인풋에서의 픽셀 값들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이 한 점은 이전. 자, 우리가 매핑해서 생각해보면 얘가 인풋, 얘가 A1, A2, A3를 쳤을 때 A3, A2, A1이죠. 요 한 점은 요 3x3의 영향을 받았고 저 A2에서의 3x3은 A1에서의 5x5의 영향을 받았을 거고 A1에서의 저 5x5는 원래 인풋에서 7x7의 영향을 받았겠죠. 요 그림에 따르면은 그쵸? 그럼 뭐냐? 요 왼쪽의 케이스인 경우는 한 점에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 7x7이라는 픽셀들이 영향을 미친 거니까 리스트 필드가 7이고 저 오른쪽 경우는 원래 사이즈가 7x7이었으니까 리스트 필드가 당연히 7이겠죠. 결국엔 뭐냐? 이 두 개의 리셋 필드는 같다. 뭐 얼마로? 7로 같다. 라는 거죠. 자, 결국 뭐냐? 3x3 컨볼루션을 3개를 하느냐 7x7 컨볼루션 하나로 하느냐는 리세트 필드 관점에서는 똑같다. 그렇죠? 근데 파라미터의 개수 생각해보면 지금 보면 3x3xC라는 게 요 C개를 이게 C만큼 만들려면은 얘가 C by 3x3xC였던 거고 이게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C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C가 돼서 27x C 제곱인 거고 얘는 C개만큼 있었으니까 C by 7x7x C 즉 49C 제곱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 3x3 컨볼루션 커널을 3개를 쓰냐 7x7 컨볼루션 하나를 쓰냐를 비교했을 때 두 개 리셋 필드는 같지만 그 파라미터의 개수는 오른쪽 경우에는 49 곱하기 C의 제곱이고 왼쪽인 경우 27 곱하기 C의 제곱이니까 왼쪽의 경우가 왼쪽의 경우가 필요한 파라미터가 더 적다라는 거죠.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적다라는 거죠. 이 프로퍼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었던 씬 아키텍처를 어떠한 구조가 잘 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나올 건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컨볼루션 커널 사이즈에 따라 그 채널의 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들과 리셋 필드가 계산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있으신 분? 다들 따라오고 계시죠? 아니에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정말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함인 거고 컴퓨터 비전에서는 다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현존하는 대부분의 컴퓨터 비전 텍스크에서는 CNN이 다 쓰여요. 이제 CNN 안 쓰이는 걸 찾기 힘든 없죠. 이제 사실 안 쓰이는 건 없죠. 네. 이건 근데 저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설명을 하기 위함인 거고 사실 알렉스넷이나 VG 같은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먼저 제안이 됐었기 때문인 거고 그걸 이용해 사실 뭐 댄스 프랙션이나 수많은 비전 연구들에서 다 사용이 되죠. 네. 혹시 다른 질문도 있으신가요? 아까 그 노력 중이시라는 분들 혹시 많이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네. 혹시 뭐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좀 직관적인 내용들이에요. 사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자체가 뭔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정말 저 커널을 곱하는 것들은 뭔가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스페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정말 계산을 본인이 해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아마 뭔가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이론이 들어간 것도 아니라 정말 그냥 네 직관적으로 커널이 k by k면 아웃풋이 저렇게 나와야 돼요. 그냥 네 해보시면 돼요.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어떤 컨버전 레이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뉴럴 네트워크라는 자체가 어떠한 인간의 뉴런에서 시작을 했다고 쳤잖아요. 자, 이 페이지만 하고 질문 받을게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어쨌든 인풋에다가 이런 5x5 필터를 곱해지는 형태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뉴럴에 봤던 뉴런이랑 똑같은 거죠. 얘가 뉴런 하나랑 똑같았던 건데 이때 이 뉴런이 로컬 커넥티비티, 즉 이 로컬한 부분만 보는 뉴런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어쨌든 이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하나의 커널 하나가 하나의 뉴런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 28바이 28바이 뉴런 아웃풋인데 이런 경우에 아까 처음에 봤던 예제죠. 32바이 32바이 3 인풋이 5바이 5바이 3 필터를 통과해서 28바이 28바이 1의 아웃풋을 낼 때 이치가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점이 스몰 리즌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커넥션이 되어 있었고 파라미터 올 쉐어링 돼. 즉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5x5 필터를 썼다는 거는 5x5의 리셋 필드를 고려했다는 거고 하나의 뉴런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웃풋이 5개가 나오면은 앞에 얘기했지만 5x5바이 그려볼까요? 5x5바이 3 커널이 5x5바이 3 커널이 5개인 경우죠. 그래서 이 각각이 하나하나가 필터,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각의 뉴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케이스에는 5개의 뉴런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각각의 5개의 뉴런이 모두 같은 same 리즌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쵸? 이 리즌 하나에다가 이 5개의 필터가 각각 곱해진 거니까 그래 5개의 값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뉴런의 관점에서도 사실 CNN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필터 개수, 필터 크기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고정이에요. 저희가 뉴럴 넷이라는 아키텍처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필터의 개수와 필터 크기를 가져갈까를 고정해 놓고 그 안에 필터 값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보시면 되고 CNN 모델은 정형 데이터 분석에도 같이 사용될 수 있나요? 영상이나 이미지는 비정형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영상 자체가 정형 데이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레귤러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점에서는 정형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는 오히려 약간 3D 포인트 클라우드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뭐 소셜 미디어에서 뭐 각각의 사람들 소셜 미디어를 분석할 때 사람들을 각각 하나의 노드라고 보면 그 사람들 간에 연결된 커넥티비티를 하나의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사실 어떠한 일레귤러한 패턴들로 인풋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 CNN을 돌리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이미지는 레귤러하게 즉 30에 30이면 이렇게 레귤러하게 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레귤러한 경우에 CNN 모델이 사용되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왔고 잠시만요. 지금 얼마 남았죠? 네, 이제 많이 왔는데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이제 그만합시다. 네. 자,
자,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가 이제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백프로포즈 하는지 다 배웠었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요런 모듈 이렇게 매트릭스 곱 그러니까 이 D 곱하기 1과 N 곱하기 D의 어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리니어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뉴럴넷에서는 백프로포즈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컨볼루션이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로컬 커널이 저렇게 영상에서 슬라이딩 윈도우로 돈다고 하는데 복잡하죠, 사실. 저거를 로컬 브레이튼 찾아서 백프로파이션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나온 건데 결론은 뭐냐? 컨볼루션이라는 저 복잡한 과정도 우리가 엄청나게 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폼으로 컨볼루션을 바꿔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썼던 똑같은 로컬 그레디언트,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컨볼루션 모듈을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컨볼루션이라는 게 어떤 필터와 인풋의 로컬 리즈닝과의 다 프로덕트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우리는 컨볼루션이라는 거를 어떠한 원 빅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즉 하나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예시를 봅시다. 우리의 인풋 사이즈는 227 x 227 x 3이라고 치고 컨버전 필터가 96개가 있는데 11 x 11 x 3이라고 쳐봅시다. 스트라이더 4인 경우, 패딩 0인 경우. 그렇죠? 자, 사이즈 관점에 보면 얘는 96 x 11 x 11 x 3이에요. 그렇죠? 아웃풋 관점에 보면은 아까 계산을 해보면 이 인풋 사이즈와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에 의해서 아웃풋 사이즈가 55로 결정이 날 거고 이 55바이 55바이 필터 사이즈 96개에 의해서 96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굳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27, 27에 우리의 컨볼루션이 먹여져서 55바이 55바이 96이 되는데 이때 컨볼루션 레이어가 11바이 11바이 3이 96개가 있는 형태겠죠. 그렇죠? 얘가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브레이어. 자,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 x 쿼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볼 건데 이거는 이 11바이 11바이 3, 즉 36개의 픽셀을 인풋해서 55바이 55개만큼을 빼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고, 이렇게 볼까요? 이게 뭐냐? 한 점, 이미 한 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상이 이러한 로컬 리즌과 이 컨볼루션 커널 하나 곱해져서 저 한 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리즌을 보면 요 다른 한 점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요 로컬 리즌들, 이 영상에서 어떤 로컬 리즌들이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로컬 리즌이 55바이 55개만큼 필요한 거죠. 계산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55개, 55개를 그냥 처음부터 뽑아놓자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매트릭스 만들어 놓으면 즉 363, 즉 저 빨간색 저 블락을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봤을 때 363 by 1 벡터로 봤을 때 이거를 우리 아웃풋 사이즈에 맞는 55 by 55, 즉 3025개만큼
한번 뽑아서 하나의 큰 매트릭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거고, 이 커널, 이 컨볼루션 커널들, 요거 11바이 11바이 3바이 96개를 또 이 각각을 96개를 363, 즉 저 96개를 저 11바이 11바이 3을 저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줄로 쭉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컨볼루션 과정은 뭐냐? 요거 곱하기 요거인 거죠, 그냥. 요거랑 요거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이 저 빨간색 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거 관점에서 봤을 때 요 빨간색과 요 파란색들이 각각 위치에 따라 다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컨볼루션이 일어나는 과정과 동일한 연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때 그때 아웃풋을 5라고 해보면 96개 곱하기 363에다가 363 곱하기 3025개가 곱해져서 96 곱하기 3025개의 아웃풋이 나오게 될 텐데, 이 96 바이 3025를 다시 한번 리쉐입 해서 55 바이 96으로 만들면 우리가 원하고자 아웃풋이 되는 거죠. 따라왔죠? 결론은 뭐냐? 저 컨볼루션의 과정을 저렇게 x컬과 x로우와 w로우, x컬과 x로우라는 새로운 매트릭스 폼을 만들어서 이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은 큰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을 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컨볼루션의 백프로파게이션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린 벌써 리니어인 경우에는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걸 다 배웠으니까 이 매트릭스만 잘 만들어 놓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이 될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CNN 들어왔어요. 정말 많이 왔고, 컨볼루션 뉴럴넷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이게 이제 정말로 현존하는 CNN들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고 나면 정말 저희가 이제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좀 시간을 들여서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이게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였네.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요 자율과제 수행하시는 분들 받았거든요. 한 번에 다 드릴게요, 가이드. 일단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뭐 제가 사실 과제 방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바꾸기는 못할 거니까 적당한 그 방향성에서의 코멘트만 드릴 거라서 그 방향을 바뀐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그 방향에 맞게 진행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30명 남았네요. 많이 남았네요. 저희 43명에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